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함께 공부하고 거래도 하는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늘은 종목 탐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스퀘어 잉크라고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을 비롯해서 상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마디로 작은 상인들의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그림에 보듯이 작은 정사각형 단말기에 이 작은 기기로 금융 정보를 읽어내서 프로세스를 해줌으로써 상인들에게 간편하고 저렴하게 손님들에게서 크레딧 카드를 받고 아니면 컨택트레스 페이먼이라고 요즘은 구글페이, 애플페이 등 컨택이 없이 바로 이체를 시키는 새로운 기술로 상인들에게 좋은 금융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핀테크에 떠오르는 강자라고 했는데요. 스퀘어는요, 2009년 2월에 설립을 했고 창업자는 잭 돌시와 짐 맥켈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잭 돌시는 트위터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 생기게 된 이유는 짐 맥켈비가 자기의 퍼셋을 팔았는데요. 세면대인가요? 그것을 팔았는데 약 2,000불짜리 세면대를 팔았는데 사려는 사람이 크레딧 카드로 페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크레딧 카드로 받을 수가 없어서 알아보니 은행의 절차는 너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그 불편함에 이 회사가 탄생한 배경이 있습니다. 상장은 2015년 11월에 했고요. 티커는 SQ인데 단말기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서 정사각형이 스퀘어라 회사 이름도 스퀘어로 했습니다. 회사의 경력으로 봤을 때 2010년에 스퀘어 단말기를 출시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3년도에는 아이패드로 POS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인들이 아이패드로 주문도 받고 매출 관리도 하고 회계 관리도 할 수 있게 아이패드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인기를 얻었고요. 예전에는 카드 뒤에 있는 이 자석 스트립에 의해서 카드의 내용을 읽었는데요. 14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좀 더 정보 보안 유지를 위해서 칩카드 형태로 2015년부터 바꾸기로 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칩카드와 컨택트레스 카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했고요. 또 스퀘어 캐피털이라고 상인들과의 단기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할부로도 할 수 있게 금융 서비스를 상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2015년부터는 애플페이와 수많은 컨택트레스 페이먼 서비스도 실시를 했고요. 또 특이한 것은 페이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인들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만들어주는 페이롤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캐시 앱을 런칭했는데요. 캐시 앱 기능이 상당히 이 회사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캐시 앱은 상인들이 매출을 은행에 있는 계좌에 집어넣지 않고 바로 스퀘어가 내어준 데비카드를 이용하거나 직접 다른 원하는 곳으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기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퀘어를 이용하는 많은 상인들이요. 사실 그동안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작거나 정말 파타임으로 상업행위를 하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였는데요.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매출을 바로바로 쓸 수 있어서 보통 상인들이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결제가 되면은 은행을 통해서 클리어될 때까지 보통 2, 3일을 기다렸다 그 돈을 받게 되는데요. 이 캐시 앱을 하면요. 바로바로 이 데비카드나 돈을 보낼 수 있는 기능으로 바로 쓸 수 있고요. 특별히 은행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일본의 스미토모 은행과 손잡고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17년에는 영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것은 2020년도에 올해죠. FDIC와 유타주의 은행 커미션에 허가를 받아서 유타주의 솔트레이크시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서비스, 한마디로 은행이죠. 21년부터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퀘어의 금융 정보를 한번 볼까요? 스퀘어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시총은 458억 달러 정도 되고요. 현재 주당 104불 정도가 좀 넘고요.
주당 벌어들이는 돈은 46센트이고 P 레이쇼가 226이나 되는 엄청난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배당은 없고요. 워낙 비싸게 지금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PEG 레이쇼가 퍼의 성장률로 계산했을 때 7.48로 상당히 높게 나와서 이 번호가 3 이하여야지 좋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쉐어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 너무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이 PEG 레이쇼는 7.48이나 됩니다. 기록상으로 처음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2016년도에는 17억 달러 매상에 1억 7천만 달러를 손해봤고요. 2017년도에는 22억 달러 매출에 6,200만 달러를 손해를 봤고요. 2018년에는 33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 순이익으로서는 3,800만 달러를 손해봤고요.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는 47억 달러의 매출에 3억 7,500만 달러의 순이익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출이 정말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고요. 올해는 2020년도에는 5.2 정도를 생각한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것을 감안했을 때 약 50억 달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순이익도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서 시작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스퀘어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스퀘어의 장점을 살펴보면 아까 처음 화면에서 보셨듯이 필요한 설치 기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설치비가 없고 설치가 아주 간단하고요. 큰 장점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미국은 은행 서비스를 되도록이면 이용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수수료가 비싸요. 그리고 워낙 콧대가 높습니다. 상인들이 자기네 돈을 입금하려 해도 현찰을 많이 가져가면 현찰을 샌다고 수수료를 물고, 계좌가 있다고 월 수수료 물고, 또 수표를 많이 발행했다고 또 수수료를 내고, 수수료 천지입니다. 은행은. 되도록이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게 좋은 건데요. 이 스퀘어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매출이 이루어지면 바로 스퀘어 안에서 그 돈을 바로 데비카드나 다른 데로 송금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간편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설치 기기들이 아주 저렴하고 작고 간편합니다. 설치해야 되는 기기들이 보통 단말기와 또 카드를 읽어내는 아니면 컨택트레스 페이먼을 읽어내는 작은 입력기가 필요한데요. 이 스퀘어는 100불 좀 넘는 돈으로 가지고 설치만 해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이 카드 프로세싱은요, 기계를 살 수도 있지만 물론 또 설치할 때마다 사람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또 기계를 빌려준다면 한 달에 30불이나 차지하고 완전히 칼만 안 들은 강도였습니다. 장점 중에 하나가 가맹점에게 따로 월 수수료 없이 그저 사용하는 카드의 액수에 따라서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월 수수료가 없어서 좋습니다. 또 가장 장점이라고 했던 이 캐시앱 부분이요, 기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몇 번 얘기했지만 은행을 통하지 않는 금융 서비스가 가장 큰 좋은 거고요. 내년쯤에는 이 스퀘어 회사에 이 캐시앱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약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캐시앱이 인기가 있어서 정말 소비자와 이 회사도 같이 윈윈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들이 별로 안 좋게 보긴 하겠죠. 스퀘어의 단점은 뭘까요? 스퀘어의 단점은 금융산업군 자체가 늘 복잡하고 많은 법률 또 제재 등이 항상 감시를 받고 항상 제재를 받는 이런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법안이 또 패스될 때마다 많은 것들을 새로 개발하거나 바로 적응시킬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융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은 늘 그런 번거로움과 돈이 많이 드는 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요, 기존에 있는 이 은행권들이 아무래도 자기네를 통하지 않고 이 금융 서비스를 하니까 좋게 볼 일도 없지만 까다롭게 하긴 하겠죠. 또한 프로세싱 마켓에도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아주 심하고 견제가 심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이거는 뭐 이 스퀘어만 갖고 있는 단점은 아닌데요. 주식의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정말 아까 보셨다시피 46센트밖에 벌어들이지 못하는데 현재는, 그런데 주가는 104불이 넘으니까 정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또 주요 경쟁자로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FISB라는 회사하고요, 글로벌 페이먼이라고 GPN이라고 하고 플리콜텍이라고 해서 FLT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세 회사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 세 회사가 주요 경쟁자고, 조금 한 다리 건너 경쟁자 중에 페이팔이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도 봐야 되겠죠? 이 차트는 스퀘어의 주봉으로 2017년부터 오늘까지 본 겁니다. 이 위에 정상적인 캔들스틱은 스퀘어 회사의 주가를 나타낸 거고요. 주봉이고요. 이 밑에 선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은 S&P 500이고요. 조금 전에 주요 경쟁자 세 회사를 보여드렸죠. 플리코가 있고 FISB가 있고 또 GPN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익률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인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퀘어만 놓고 봤을 때 일봉으로 작년 10월부터 본 건데요. 올해 2월부터 급격하게 내려갔다가 다시 V자 반등으로 하고 그 더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RSI가 무려 71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산다는 거는 물론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 모아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04불 30점 정도에 있고요.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는 있지만 현재의 분위기와 너무 과매수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전고점인 86불대에서 사서 모아나가시면 오히려 괜찮고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내려오면은 또 조금 더 하고 이러시면 되니까. 이 회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정말 앞이 밝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백 했을 때는 조금씩 사서 더 모으시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결론을 내려보자면요. 일단 기존에 있었던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과 또 뱅킹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산업을 깨고 진화된 핀테크의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되는 회사이고요. 아시다시피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마켓을 뚫으려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초기에는 투자도 많고 또한 그만큼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회사는 성장을 하더라도 오랜 동안 적자의 늪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존도 그랬고요. 테슬라도 그랬고 많은 회사들이 지나간 과정인데요. 스퀘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적자의 늪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작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내기 시작했고 올해는 좀 나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전망을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스퀘어의 세 포인트로 보자면 일단 PE가 200이 넘으니까 우리가 펀더멘탈 기본적으로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요. 펀더멘탈 투자로는 말이 안 되게 돼 있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산업의 강자의 프리미엄도 줘야 되고요. 성장성에도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되고요. 또 치열한 산업에서 10년 이상 쌓아놓은 경력도 우리가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자라나갈 때에 대한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리를 선점한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포트폴리오 포지션에 아주 작은 포지션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일단 회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빠져준다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해서 늘려나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5% 밑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포지션은 연장된 얘기인 건데요. 너무 비싸니까 기다리다가 50일 2평이 약 82 정도가 되는데요. 82 정도까지 온다면은 정말 좋은 매수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로 시작하려면 조금씩 정기적인 스케줄로 매수해야 평단을 좋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퀘어라는 재밌는 회사를 탐구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이 회사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아주 좋게 봤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경쟁자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산업에서는 선점이 왕입니다. 지금 물론 선점한 회사들 페이팔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조금 다르게 페이롤도 하고 조금 다르게 트위스트
해서 나가고 좀 더 발전시킨다면 스퀘어가 정말 몇 년 후는 완전히 탈바꿈돼서 큰 회사로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종목을 하나 탐구해봤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요. 특히 알림 설정을 꼼꼼히 해주셔서 제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봐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요일날 마켓이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2월, 3월에 겪었듯이 정말 무섭게 내려갔다가도 다시 다 올라왔듯이 주식은 시간을 주면 돌아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전부 다 좋은 회사들을 사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량을 사셨다거나 많은 돈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 좀 덜어내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채널의 가족들이 도움을 주실 것이고요. 또 서로서로 격려를 해주시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폴폴리오 업데이트로 내일 다시 찾아뵙고요. 남은 주말 시간도 잘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